3. 장백산 탐사 및 장백산 문화. 1. 장백산 답사 및 탐사 연구. 조은과 곡효범은 1677년 강희제가 무물눅을 파견하여 최초로 관방 차원에서 장백산을 탐사한 것과 이에 영향을 받은 서양인의 장백산 탐사로 이어지면서 장백산의 국제적 영향력이 제고되었다고 보았다. 유우와 양금은 유건봉의 장백산 탐사는 친하가 처음으로 장백산을 과학적으로 답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건봉의 탐사는 서로 두도하 원하를 기점으로 동으로는 홍기야까지, 남으로는 단두산에 이르고 북으로는 송하강 아래 양강구까지 봉길 양성이 강으로 경계 삼고 중한 양국의 경계, 장백산 및 세강의 근원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측하고 고증한 성과가 거대하다고 보았다. 유건봉을 기리는 차원에서 장백산 답사를 했던 안용정은 유건봉의 글 중에 오도 파구와 팔대 녹주를 현재 상황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답사를 거쳤던 지역 중 현설해를 서파구, 연석해를 남파구, 복욕강을 동파구, 루석파를 동북파구, 하파구를 북파구로 속칭하였다. 팔대 녹주는 두견화, 푸른풀 등 초목이 무성한 것을 안용정이 잠칭 녹주라고 규정하였다. 경철아는 1908년 유건봉이 흠차 대신 서세창의 명을 받들어 봉길 개선을 감찰하고 장백산을 답사하고 장백산 강강지략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에 백산기영 시구 59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왕맹은 1908년 유건봉이 장백산 답사 후 저술한 장백산 강강지략에 장백산 역사문화, 생태환경, 광산자원, 명승경관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장백산 식물동물, 중이중약, 신화전설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최초의 관방 답사인 무물눅의 장백산 답사와 최초로 과학적인 답사를 한 유건봉의 장백산 탐사를 통해 친하의 장백산으로 장백산 지역의 자원과 경관을 설명하면서 중한 양국의 경계가 두만강과 압록강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한중 변경을 논하는 데 논란이 되는 목극 등의 답사를 최소화하고 장백산의 과학적 탐사라는 이름으로 유건봉을 드높임으로써 과학적 탐사를 통한 중화인민공화국 장백산으로 국제적 명성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2. 장백산 재단 연구. 장백산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면모가 있는 것이 장백산 재단과 관련된 것이다. 장선현은 장백산 재단으로 명명되기까지의 발굴 조사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1960년 길림성 무송현 대왕정자 옛 유적지를 조사할 때는 신석기와 고구리 시대의 고성이라 판단했는데 1986년 재조사 시에는 고구리 시대의 성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하면서 유적지가 도굴되고 파괴되기도 했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에서 2009년 5월에 길림 30 집단이 주관하여 7차례 조사와 토론회를 거친 후에는 대형 재단 유적지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장선현은 이것이 요서 객자동 산취재단 발견 후에 나온 만주 지역의 또 하나의 중대한 발견으로 보았다. 대왕정자는 높지만 평평하고 넓어서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 장백산을 양각한 듯한 산체를 볼 수 있는 장백산의 한 언덕인 관계로 재단명을 장백산 재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구릉이 재단 범위 내로 구획되어 있어서 규모가 광대한 장백산 재단이라고 말해도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장봉대의 장백회정록에 있는 내용 중 금대에 장백산에 제사를 지냈고 원대에도 장백산에 제사를 지냈으며 명말, 소환부가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여진인이 이런 전통과 풍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실질적으로 대왕 정자에서 제사가 지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동일한 유적지에 대해 수차례 견해를 수정하여 마침내 장백산 재단으로 명명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고고학 성과를 이용하여 만주사, 장백산 개발사, 장백산 문화발전사 연구와 더불어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동북사지 평론인의 의견을 보면 장백산 문화발전사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장백산을 장백산 재단까지 갖추었던 친하의 명산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장백산 문화연구 2000년 10월 29일 길림성 장백산 문화연구회가 성립된 후 10년 동안 6차례 연토회를 개최하였고 장백산 문화논총 3집을 출간하였다. 2010년 장백산 문화건설 공정은 성위상위회의 중요 사업으로 분류되어 길림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보호, 건설, 전승하고 이용하기 위해 장백산 비물질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백산을 대표로 하는 길림 문화를 심화시키려고 하였다. 동북사지 평론인이 강조했듯이 장백산 문화를 연구해야 할 이유는 중화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백산 문화는 오래된 것이지만 장백산 문화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것이므로 우수 문화 정신과 선진 문화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장백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시대와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의미는 목적성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 문화를 규정하는 이름이나 내용, 연구 방향, 선전 등을 통한 장백산 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 등 모든 것에 대해 새롭게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장백산 문화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경제발전 계획에도 부합하게 하여 특색 있는 문화산업을 만드는 것이 장백산 문화를 강조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순봉선은 장백산 문화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장길도 개발 개방 선도구 건설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장백산 문화산업 벨트를 건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보균은 장백산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백산 문예 창작과 선전을 강화하고 장백산 문화 자원을 소재로 삼은 문예 작품을 통해 장백산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복은 장백산 문화는 한족 문화를 주체로 한 다원 복합형 문화인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로 길림성 장백현에서 발굴한 적석단의 청동 단검 등에 대해 장보균은 2200년 전에 조나라의 선진 문화인 예의 문화가 장백산 지역에 들어와 장백산 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였다. 장백산 문화의 특징을 만든 유우생은 장백산 문화는 장백산 지역을 지리적 공간 범위로 하고 예맥족과 숙신족계 문화를 기초로 화하, 한 문화를 주체로 하여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융합과 발전의 결과 민족 전통과 지역 특징이 선명한 지역 문화가 되었다고 보았다. 장백산 문화가 내포하는 가치에 대해 장효시는 친화 북방의 중요한 문화지류로 역할했음을 주목하면서 장백산 문화가 정신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동력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장백산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 11월 27일 제3차 토론회를 길림성 통하에서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장보규 회장은 2002년 이래의 성과와 향후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2002년 이래 연변, 통하, 백산, 안도 장백산 문화연구회가 설립된 것과 장백산 생태경제합작회의에서 경제와 문화가 손잡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북공정에서 설계되었던 장백산 문화연구는 심혈을 기울인 중요한 연구의 결정체로서
안도 장백산 문화 박람성 건설에도 기여하였다. 압록강 유역 개발사 연구 중 새로운 발견이 있었으며 통하사범대학과 공동 편찬한 장백산 문화 총서 동북사지가 창간된 것도 성과로 꼽았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장백산 문화 연구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핵심 작업에 부합하게 하며 장백산 생태 경제, 생태성 건설에 부합하기 위해 방향성과 기회, 핵심을 장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4년 7월 15일 안도현 명월진에서 거행된 장백산 문화박람성 본관 준공식에서는 장백산 지역 자연, 인문 역사, 민속 등 장백산 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며 장백산 정신을 배양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장백산 문화의 가치, 특징, 내용적 의미를 연구한 이유를 종합하면 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체적 성격을 지닌 장백산 문화로 선전하여 문화 상품화하고 현실적인 경제 개발과 관광 사업에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5. 한중 변경과 관련된 동북공정 논리의 특징과 비판. 1. 동북공정 논리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변경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소략하지만 포괄적인 논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연구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의 역사화와 현실적 정치 논리의 학문화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역사화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역사로 만드느냐에 따라 현재적 의도를 역사로 투영시켜 역사화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적 논리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고대 요 제위 기간에 조선 민족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조선이 친화 고대 민족 국가의 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을 자연스럽게 고대로부터 친화 고대 민족의 하나로 편입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청대 만주 지역 건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일찍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만주 지역을 청조가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한중 변경 문제의 역사성이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잠재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발생한 한중 변경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간도 문제를 일본의 영토적 야욕 차원으로만 대하는 것이 그런 면모라 하겠다. 동북공정은 현실적 정치 논리를 학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 사료와 연구 성과를 통해 논증하였다. 특히 한중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사료와 연구 성과를 반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지향하는 바를 밝혔고 유조변 성격 등의 연구를 통해 유조변이 국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화하였다. 둘째, 이론화로 세부 내용 포괄하기이다. 동북사지에 게재된 친화 강령론을 통해 자고 이래 친화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장백산 문화론을 통해 새로운 한문화를 형성하여 전체를 포괄하는 이론을 연구하는 것도 동북공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장백산 문화론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존 발굴 성과의 결론을 새롭게 변경하여 장백산 재단이라 규정한 의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특징은 한중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 5와 같다. 표 3에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과 표 5에서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된 것을 비교해보면 동북 변경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동북사지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동북공정의 구조적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북공정을 구체화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5편이 게재되었지만 2004년에는
이국강의 동북공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만주사 연구만 게재되었다. 여기에서 2004년 6월까지 동북공정의 성과를 1차적으로 정리하였다. 학술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학술 발전 기본 규율에도 부합하므로 학술적인 문제는 학자들의 솔직한 교류로 인식상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구동존의하면서 상호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2004년 한중 간 의견 차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동북공정의 학술 과제 규모를 축소하고 세밀한 성과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국강의 정리를 통해 향후 동북공정 관련 내용이 축소되지만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북사지와 중국 변강사지 연구의 게재 내용 비교 분석. 한중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북사지와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된 내용을 종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서 강조된 것을 보면 한중 변경 문제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이 두만강과 동일한 강인지 여부이다. 조서인은 원래 목극 등이 세운 정계비는 백산에 있었는데 광선연간 한중 감계담판 시 목극 등 정계비가 장백산에 있었던 것은 조선에서 비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소붕은 한국 자료와 중국 제1당한관 자료를 종합한 결과 목극 등이 최초로 비석을 세운 곳은 소백산 분수령 위였고 목극 등이 지정한 도문강 수원은 홍단수라고 하였다. 조선에서 명명하는 백두산과 장백산의 함의가 다층적이어서 한중 변경 문제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인식한 묘인은 한국 문헌에서 장백산과 백두산이 혼용되어 있고 시대나 문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군과 이동동은 조선은 요금시대 명칭인 장백산을 사용했지만 조선 서적 중에는 장백산이 다양한 면모의 지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조선 초기 강력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로 다른 장백산 명의 차이를 한중 변경으로 강조하여 목극 등을 오도함으로 변경답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2007년 이화자는 조선 초기 장백산은 여진족 고향으로 조선 강력 밖이었으나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사건으로 장백산을 한중 변경으로 삼은 후 조선 영조 시기 조선 왕조의 성산으로 삼았고 일제 시기에 장백산을 조선 민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2009년 어봉추는 토문강, 도문강, 두만강 등은 모두 중국어나 한국어가 아니라 여진어 만에서 번역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의미 변해서 나온 현상으로 동일강이라고 강조하였다. 장백산 문화론에 대해 이덕사는 장백산 문화의 특징을 강조하였고 유우생은 장백산 문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을 실시한 후 동북사지와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한중 변경 문제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 고증을 통해 조선인이 영토적 야욕으로 정계비를 이설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이 두만강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여 한중 간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특징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게재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북공정 초기에는 한중 변경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시각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2004년 한중 구두 합의 후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에 치중하였다. 동북사지에는 아래 셋째에서 다섯째까지에 해당하는 특징이 보인다. 셋째, 유조변이 국경이 아니라는 것과 만주의 건재 연구를 통해 청조가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통치를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간도라는 말 대신 연기를 쓰고 간도는 일본의 영토적 야욕에서 나온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장백산 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서 이덕산과 유우생이 강조한 장백산 문화론의 논지는 동북사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상 내용을 백도백과에 실린 내용과 견주어 보면 간도는 청말, 한국과 일본이 자의적으로 영토 주권 논쟁을 일으켰다. 장백산은 자고 이래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중하 10명산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내용과도 부합하다고 하겠다. 3. 백도백과 동북공정 논리에 대한 비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백도백과와 동북공정에서 설명하는 한중 변경 문제이자 국경 영토 문제인 간도, 백두산 등에 활용하는 논리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먼저 백도백과에서 간도는 한국인이 친화 연변 영토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친화는 간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친화 스스로 간도를 사용한 용례는 매우 많다. 중요한 몇 가지 사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근대사 연구소에서 소장되어 있는 참모본부 지도 연길에서 서간도가 명시되어 있고 장백에 동간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북경 육군 측량국이 편집하고 참모본부 제도국에서 1918년 5월에 인쇄하여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공식력 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조선이 영토 야욕으로 간도를 날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참모본부 제도국이 그린 연길이라는 지도에 서간도 명칭이 분명하게 등장한다. 지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서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 장백이라는 지도에 동간도가 명시되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화민국식이 출판된 신문 잡지에 간도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 사료실에도 간도가 명시된 자료가 많이 있다. 그중 그림 3에 북부 수비 관구수 비대 배치도라는 제목하에 서간도와 북간도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경을 체결한 1964년 3월 20일에 의정서에서도 간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간도에 대해서는 비록 간도의 범주를 최소화하였지만 의정서에는 간도의 위치와 좌표까지 명시하고 있다. 간도의 위치는 경도 129도 46분 39초, 129도 46분 49초이고 위도가 42도 45분 40초, 42도 45분 49초이며 총 면적이 43,800평방미터이고 경지 면적이 10,000평방미터라고 명시하였다. 동북공정에서 강조한 내용 중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고 강조한 면에 대해서도 비판할 필요가 있다.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 강이냐의 여부는 한중 변경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두 강이 서로 다른 강일 경우 국가의 영토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토문강과 두만강은 동일 강이고 조선인이 영토적 야욕으로 백두산 정계비를 이설해서 문제를 만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스스로 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 문서에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름을 명시하였다. 1964년 3월 20일에 의정서 7조에는 국경선은
9호 대형 경계 팻말에서 흑석굴을 지나 10호 소형 경계 팻말까지 이른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토문강을 명시하였다. 의정서에는 분명히 토문강과 두만강 수원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토문강의 9호와 10호 경계비 사이에 있고 두만강은 21호 경계비 사이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 간의 국경조약집에 중화인민공화국 스스로 자국 언어로 명시한 토문강과 간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현란한 말로도 가릴 수가 없다. 그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장백산 문화로는 동북공정 연구 내용에서도 인정하듯이 정치적 목적으로 장백산 문화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여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 시대의 수천 년의 역사를 포함하는 새로운 문화론을 구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만 장백산 문화론을 현실적인 경제 발전에 부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문화를 주체로 만주 지역 문화를 포괄하는 장백산 문화론을 통해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이자 한민족 역사에서 설명하는 모든 사실을 덮어버리는 효과를 보려고 한다. 따라서 유조변 문제를 포함하여 한중간 백두산, 간도 문제는 날조된 것으로 만들고 장백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산으로 장백산 문화론으로 설명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백도백과나 동북공정의 논리를 관통하는 기본 맥락이 동일하다. 비록 역사 사료를 이용하여 역사를 연구하지만 한중간 첨예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도외시한 채 자국 논리에 적합한 부분만을 정치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간도 문제의 역사성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주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남경고읍 육군학교 훈련부에서 편찬하고 비밀 자료로 명시된 중국 군사지리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자. 만주 지역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반침략 전쟁에서도 침략자를 막는 중요한 전장이다. 화북에서 적군이 먼저 점령하거나 자원을 약탈하는 것을 막고 정면 작전을 하는데도 중요한 방향으로서 전진기지이다. 원동 지역으로 나가 적군을 물리치는데도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국방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화북을 보호하고 국경을 보위하며 중국 전역에 걸쳐 안정적인 국방 건설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 지역이 중국 만주 방향의 병풍이고 화북 지역의 날개이며 북경과 천진의 만주 무호로서 외침의 세력을 막아내는 주요 전략 방향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 지역 인식을 본다면 백두산 간도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설명으로 또 장백산 문화론으로 모든 것을 포괄시키려는 이유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반도 바로 위에 위치한 만주 지역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결론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도백과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 변경 문제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백두산, 간도를 백도백과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동북공정을 통해 연구된 성과를 분석하여 변경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와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먼저 동북사지를 통해 2004년 한중 합의 후 구조적 변화와 연구 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동북사지의 양적 분석을 토대로 잡지 분류 체계에서 특별히 중요시한 논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청조의 만주지역 건재 및 변민통치, 중조 변계와 유조변, 그리고 장백산 탐사 및 장백산 문화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는데 이런 주제는 동북공정에서 중시하던 내용이다. 동북공정의 일반 연구 성과를 게재한 중국 변강사지 연구와 동북사지 내용과의 상이성도 분석하여 한중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공정의 방향성을 종합해 보았다. 동북공정은 사실의 역사화와 현실적 정치 논리의 학문화를 통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강역이론과 장백산 문화론으로 세부 내용을 포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북공정에서 연구된 한중 변경 문제의 논리와 백도백과에서 설명되는 내용과의 상관성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 변강 인식과 연구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변강 정책과 인식이 녹아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강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성과물이다. 종합해보면 동북공정에서 한중 변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던 논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주제를 다각화하고 한중 변계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이론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만주 지역이 일찍부터 청조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청조의 건재를 중시하였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유조변 성격에 대해서는 청조의 자료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유조변이 국계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간도는 중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일 간의 문제이며 일본의 외교적 사기극이라고 강조하여 중한 간에는 어떠한 변경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적으로 체결한 국경조약집에 분명하게 토문강과 두만강이 서로 다름을 명시하고 있고 간도의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문강과 두만강은 동일강이고 간도는 없으며 간도 문제는 일본의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중 간의 변경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식 중 하나는 청조, 목극 등의 백두산 답사 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유관봉의 과학적인 장백산 답사를 드높이고 있다. 또한 장백산의 역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1960년과 1986년에 이미 발굴조사했던 유적지를 2008년에 재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장백산 재단이라고 규정지었다. 이 유적지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장백산 재단으로 규정하여 친하의 장백산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를 포괄적으로 한 문화가 중심인 장백산 문화론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장백산 문화로 설명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경제 발전에도 부합할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변강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마대정은 변강연구는 현실과 미래가 조응해야 하고 친화적 시각과 세계적 시각을 중시하며 화의부동과 구동존의, 더 나아가 정확한 연구와 정책의 변증 관계, 이 네 가지를 잘 처리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에 맞게 연구하면서 화의부동과 구동존의로서 친화적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역대 친화 왕조 흥망의 최대 위협 중 하나인 변환이 현 시대에 재현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향 모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화의 영토 범주를 최대치로 규정할 방법을 강구하고 자구 이래 친화의 범주로 만드는 논리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한국 학계가 청찰해야 할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를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중 간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 학계 자체의 연구는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적 시각과 견해를 비판하는 대응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근현대 변경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사건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경, 영토, 민족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실시 이래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동북공정을 포함하여 한중 관계에 대해 재성찰해 보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